안녕하세요. 네, 치매 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치매 진단으로부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가족은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제 생각에는 가족은 절대적인 가치 속에서 약간 판단력이 흐려진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치매에 있어서는 우리 엄마는 절대 치매 걸리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런 어떤 그 자식들의 생각 속에서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가 좀 이상하다. 왜 일상생활이 잘 되지 않을까? 왜 기억을 엄마가 잘 하지 못할까? 이러한 그 의문 속에서 빠른 진단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은 치매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의 느낌이 이상하다. 그것을 간과하시거나 그것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치매 진단에 있어서 이제 아주 고가의 컴퓨터 기능을 이용한 진단 방법도 있지만, 아주 쉬운 것은 신경계 검진이라고 해서 어떤 신체의 대칭성이 어긋난다든지 떨림이 있다든지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반사기는, 즉 말해서 물건을 잡는 능력, 어떤 거를 빠는 능력, 그 다음에 이렇게 더듬는 능력 자체들이 평소보다 다르다, 이런 이제 의문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하지만 또 과학적이기도 하고요, 쉬운 것인데, MMS라고 하는 간이 정신상태 검사와 ADL이라고 하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 자체만으로도 치매를 진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아니면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것으로 출발을 할지라도, 또 이러한 진단은 전문의, 이제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상 노화 과정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선망이나 건망증, 가성 치매, 우울증, 정신분열증,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신경증 및 인격장애 등에 대한 정신질환과 감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가족이 아니라 또한 전문의, 또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금방 말씀드린 간이 정신상태 검사라는 것은요, 누누이 많은 그 강의 속에서 말씀드렸는데, 시간 진압력,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그 다음에 이제 장소 진압력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다음에 창원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이름, 몇 층,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의 이제 답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등록이라고 해서 비행기와 연필과 소나무, 이거 단어를 제시를 하고, 조금 있다가 금방 제시한 단어를 이제 기억하고 있느냐, 이거를 좀 물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집중과 계산력인데요. 100에서 7을 빼면 93이다. 93에서 또 7을 빼고 계속 이것을 빼기를 거듭하면서 집중이 잘 되는지에 대한 능력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능력인데요. 이름 대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시를 했을 때 컵이라고 답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제가 어르신 일어나서 걸어보실까요 해서 그분이 일어나서 걷는 능력.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저한테 주세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따라 말하기. 그러면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이러면 그분이 또 따라서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읽는 능력이죠. 그러면 이것을 제가 제시를 했을 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쓰는 능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 구성 능력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그림에 있는 이렇게 오각형을 제시를 했을 때 본인이 이 오각형을 또 그릴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들을 다 테스트를 해서 30점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경도냐, 중도냐, 고도냐, 이런 어떤 점수의 간격을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병원에서 보면은 이 30점 만점에 0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치매가 진행된 고도 치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DL이라고 하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요, 이동하기, 그 다음에 화장실 가기, 그 다음에 식사하기,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 정상적인 사람처럼 할 수 있느냐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치매와 생활습관이라고 하는 이 대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생활습관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생명을 유지하거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어떤 생활 방식이 생활습관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정의를 하고요. 이 생활습관 안에는 행동과 관심과 의견,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것에 관심을 보이느냐, 나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생활습관인데, 이 생활습관 자체가 한 개인, 한 인간의 어떤 모습을 그 개인의 본연의 그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생활습관 자체가 치매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그 말 속에서 3살 버릇 80까지 이런 속담을 기억하시잖아요. 앞으로는 이것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3살 버릇 100살까지. 네, 치매와 이제 생활습관의 상관관계가 놀랍게도 질병 발생의 약 60%, 여기에 치매까지도 60% 이상이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가 발표가 됐고요. 네, 이러한 이제 치매 노인에게 있어서 여기에서 더불어 더 치매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이제 우울이다. 그럼 이제 우울이 또 발생하게 되면 의욕이 떨어지고 치매는 더욱더 악화가 된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뇌 활동 운동이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이런 그 단어가 있습니다. 생활습관 질병 예비군. 생활습관 질병 예비군, 즉 뭘 말하느냐, 생활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떤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예비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치매 자체도 나쁜 생활습관 자체 때문에 치매가 유발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생활습관을 바꾸면 치매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생활습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생활습관 자체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죠. 왜냐하면 잘 바꾸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100살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예방에 좋은 생활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연코 1번은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금연, 건강한 식생활, 내운동, 절주, 청력을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좋은 수면, 그 다음에 나를 만들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실 좋은 생활 습관이다, 나쁜 생활 습관이다 하는 이 하나의 포인트는 그렇게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를 만들지 않죠. 그러나 이 생활 습관 자체의 비밀은 뭐냐면 타임이고 횟수에 있습니다. 하나의 생활 습관, 나쁜 생활 습관이 하나의 점이었지만 거듭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큰 덩어리가 되고 이제 질병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초등학생에게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이제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작,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냈는데요. 한 학생이 답안지에 작은 삼촌이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를 불러서 얘 이게 무슨 말이니? 너 왜 이렇게 썼니? 이랬더니 우리 삼촌이요, 작은 삼촌이요, 담배 끊는다 해놓고요, 맨날 한 3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담배 피우고 또 담배 피우고 그래요. 자, 이렇게 습관은 잘 바꾸어지지 않는 인간의 한계점을 표현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치매에 좋은 생활습관 1번이 제가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들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운동이다. 그래서 운동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걷기나 이런 유산소 운동보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옷이 흠뻑 젖을 수 있는 그러한 강도 있는 운동을 했을 때 치매를 특히 그 중에서도 노화의 그 뇌세포의 노화인 알츠하이머형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이러한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인들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구슬이 반짝반짝한 아주 고가의 옷을 입고 있는 노인보다는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훨씬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고 그 다음에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노인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금년인데요. 평생 담배를 피웠을지라도 이제 60세가 돼서라도 담배를 끊었을 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 그 다음은 이제 건강한 식생활인데요. 1번은 레시틴이 많이 들어있는 콩으로 만든 청국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HA와 오메가3가 들어있는 이제 연어, 그래서 뭐 연어뿐만 아니라 뭐 고등어, 청어, 참치, 꽁치 이런 전체적인 생선들을 또 포괄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강황인데요. 강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음식물이 확실히 와닿지 않는데 대표적인 음식이 카레가 되겠습니다. 이 카레 안에는 그 커큐민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고요. 전 세계에서 인도가 치매 그 발병률이 제일 낮은 국가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리놀산이 들어있는 아보카도, 그 다음에 설포라판, 이렇게 호모시스테인의 어떤 감소를 만들어주는 브로콜리, 양배추, 그 다음에 많은 야채들, 뭐 컬러푸드 이런 것들을 대표값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뇌 운동인데요. 뇌를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극을 주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를 편안하게 침대에 눕히지 말고 무엇인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를 듣고 TV를 보고 책을 읽고 뭐 신문을 보고 또 이번에는 그 일본의 게이오 대학의 그 교수님들이 연구진이 뭐 아주 장기간 연구한 결과 야동을 보는 사람도 이런 치매 예방과 장수에 도움이 됐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TV와 라디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TV를 보는 것보다는 라디오를 듣는 것이 훨씬 치매 예방에 좋다. 왜냐하면 들어온 정보들을 이미지화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절주인데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인 경우에 하루 한 잔, 남성인 경우에는 한 잔에서 두 잔 정도 포도주가 치매를 예방한다. 이런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청력 보호입니다. 시끄러운 곳을 피하고 특히 이러한 청력이 떨어진 경우에 치매 발생률이 높다. 그래서 치매가 그 청력이 떨어지면 인지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또 우울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이것이 치매 유발에 대한 발병률을 높이는 것에 대한 상관성이 쭉 연구 결과 발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미 청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권유를 또 드립니다. 그 다음은 수면인데요. 하루에 8시간 정도 깊은 수면을 자는 것은 아주 중요한 치매 예방의 그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라.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 그 다음에 노인이 되어서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라든지 동창회, 계모임, 또 지역사회 모임, 그 다음에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심청전에 나오는 뺑덕어멈은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는 것은 나를 만들기. 그건데요. 노인학 연구가이신 미시간 주립대학 교수 실라 코튼 교수님은 이런 발표를 했어요. 미국의 노년층 가운데 인터넷을 활발히 사용하는 사람이 우울증이 적게 나타나고 또 치매 발병률이 낮은 것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30년은 기술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런 또 세계적인 메시지가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2021년이거든요. 2030년 불과 10년이 남지 않은 그런 짧은 시간인데 이때에는 70대의 그 노인들도 50대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내용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2030년이 되었다고 해서 70대의 노인이 50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터넷, 컴퓨터, 이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70대지만 50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 코코 샤넬, 세계의 명품인 그 샤넬은, 명품가인 샤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세가 지나면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름다워질 권리는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유행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패션에 또 민감하고 자신을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나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한 권의 책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책은 2030년 축의 전환이라고 하는 마우로 기엔 미국의 대학 교수님인데요. 사실 이 책은 21년인 3월, 4월에 아주 따끈한 신간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맨 먼저 2030년이 됐을 때 어떠한 그 시대적인 변화의 출발점의 첫 번째는 낮은 출생률입니다.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고 또 출산을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새로운 세대의 특히 노년층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가 되고요. 또한 유엔이 발표하기를 2100년이 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도 14억의 인구가 반인 7억으로 줄게 된답니다. 이러한 낮은 출생률과 새로운 세대 간의 이제 문화의 충돌, 특히나 지금 1980년대에서 2005년에 출생한 밀레니얼 시대와 지금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이전 세대 간의 많은 충돌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중산층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 여성들의 부자가 많아질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고 있지만 어떤 남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했을 때 특히 결혼한 기혼 남성들의 답변은 집사람한테 물어보고요. 집사람하고 의논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는 여성 중심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부자들도 여자가 많이 이제 나오게 되죠. 지금 현재는 아마존의 베조스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남자지만 앞으로는 여자 부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럼 이러한 여성 중심 사회 속에서 이제 여자가 좋아하는 어떤 문화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이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이제 주력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여성들이 어떤 주거에 있어서도 시골보다는 도시를 좋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중심의 이제 주거 단지들이 높은 호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 있을 것이고, 또 여성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사회에 새로운 소비의 트렌드들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소비를 할 때도 복잡한 어떤 화폐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인 이러한 코인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화폐의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낮은 출생률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중산층, 증가하는 여성의 부, 도시의 성장, 파괴적인 기술 혁신, 새로운 소비, 새로운 화폐, 이러한 흐름들을 불과 남지 않는 한 10년 이후의 사회들을 우리 이제 노인들이 아니면 또 젊은 세대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치매 예방과 건강한 장수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